영화의 발상지인 프랑스는 이를테면 예술영화의 본고장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프랑스만이 아니라 상당수 유럽 국가의 영화가 상업성으로 대변되는 할리우드와는 다른 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편이죠. 프랑스 영화에 대한 이런 편견을 깨는 데 공을 세운 영화 중 하나는 바로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서 아이유와 박명수가 연기했던 레옹입니다. 릭배송이 연출한 레옹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레옹은 사실 프랑스 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킬 요소를 대거 없애고 시작한 영화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제작했지만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영어로 대사를 하는 데다가 게리 올드만처럼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가 다수 투입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레옹이 먹힐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걸 부인할 수 없죠. 반면에 프랑스 영화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감각을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아멜리에입니다. 2001년에 개봉했던 아멜리에는 장피에르 주네의 영화입니다. 예전에 장피에르 주네는 친구인 마르크 까로와 함께 연출과 각본을 공동으로 작업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표작인 델리카트 쓴 사람들과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가 그랬죠. 두 영화는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이야기와 영상미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보셔도 촌스럽긴커녕 색다른 영화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네요. 두 편의 영화로 주목을 받은 후에 장피에르 주네는 혼자 할리우드로 진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출했던 영화는 여러분도 잘 아실 에일리언의 네 번째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에일리언 4는 썩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가 연출했던 기존 영화에서 봤던 색깔을 크게 느낄 수 없었던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몇 년 후에 연출한 영화가 바로 아멜리에입니다. 아멜리에는 장피에르 주네가 연출했던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밝고 유쾌한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인 아멜리에부터가 엉뚱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캐릭터였죠. 게다가 짙고 다채로운 색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영화에 판타지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사실 아멜리에의 각본만 놓고 보면 우울하고 슬픈 캐릭터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데이빗 핀처가 같은 각본으로 연출한다면 밀레니엄 같은 영화가 나올 수도 있을걸요? 이것을 장피에르 주네가 독특한 연출 감각으로 장식하고 아멜리에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드리 토투의 연기도 기가 막혔죠. 장피에르 주네는 원래 아멜리에의 각본을 쓰면서 에밀리 왓슨을 염두에 뒀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오드리 토투가 대신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됐죠. 오드리 토투가 연기한 아멜리에를 보면 노다메를 연기한 우에노 주리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캐릭터에 잘 녹아들었고 대안을 쉽게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제목부터가 그렇듯이 이 영화는 아멜리에가 주인공 캐릭터이자 그 자체로 곧 영화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기보다는 오드리 토투의 생생한 연기력이 더해진 매력적인 캐릭터로 내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멜리에를 가리켜 우울하고 슬픈 캐릭터와 이야기라고 했을까요? 아멜리에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멜리에의 성장기인 동시에 마침내 인간 세상으로 나들이를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아멜리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랜만에 아버지의 손길이 닿자 심장이 두근거렸을까요? 이것 때문에 부모님은 아멜리에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시켰습니다. 바꿔 말하면 늘 혼자였다는 거죠. 급기야 환상 속의 동물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아멜리에가 외로웠던 이유는 늘 무언가에 갇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집에 있었던 건 물리적인 고립을 보여준다면 심리적으로 아멜리에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장치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멜리에는 금붕어를 버리는 대신 어머니가 사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지냈습니다.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지만 아멜리에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건 나중에 나타날 아멜리에의 남자친구죠. 이 영화에는 아멜리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갇혀 있습니다. 아멜리에의 아버지는 아내가 죽자 쭉 홀로 외롭게 지냈습니다.
딸이 연금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권했던 것도 듣지 않았죠. 이웃에 사는 노인은 몸이 약해서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재밌게도 이 노인의 직업은 화가입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그는 항상 프레임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멜리에는 화가가 그리는 인물 중 한 명에 자신을 대입하기도 했죠. 즉, 사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멜리에에게 넌 나와 다르니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하는 것도 바로 이 화가입니다. 아버지와 화가만이 아니라 이 남자도 과거의 기억에 갇혀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며 늘 카페에 와서 죽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뉴스를 통해 몇 번 언급되는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어떨까요? 왕실과 대중이 바라는 이미지에 갇혀서 갑갑한 세월을 지내다가 비명횡사한 인물입니다. 혹시 다이애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완성도는 형편없지만 다이애나라는 영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캐릭터만이 아니라 배경 장소도 아멜리에의 고립성을 나타내는데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인 몽마르트 언덕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서는 파리를 모두 내려다볼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멜리에는 항상 내려다보고 상상하는 것에서만 그치죠. 배경장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멜리에가 일했던 카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뭐 별로 특별할 건 없더군요. 가격만 비싸고. 이렇듯 자신만의 세상에 살았던 아멜리에가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계기는 우연히 벽에서 발견하게 된 상자입니다. 이 상자의 주인을 어렵게 찾아주고는 왠지 모를 보람을 느끼면서 아멜리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혼자 인형과 노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도 하죠. 그러니까 상자가 숨겨져 있던 저 벽이 열린 순간 세상으로 통하는 아멜리에의 문도 함께 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멜리에는 아버지를 대신해 인형을 보내서 세계 일주를 시키고 오래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있는 여자를 위해 대신 편지를 써줍니다. 엉뚱하게 두 남녀를 이어주기도 하고 착하지만 어리숙한 직원을 괴롭히는 사장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통쾌한 복수도 합니다. 사실 이 방면에는 아멜리에가 일가견이 있죠. 어릴 적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남자에게는 이렇게 잔인한 복수도 했거든요. 남을 도우면서도 정작 아멜리에는 계속 혼자였습니다. 여전히 자신만의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TV를 보면서는 이런 환청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아멜리에를 니노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가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여기서도 사진이 상징적으로 등장하는데 니노는 특이한 취미가 있습니다. 즉석 사진기에서 버려진 사진을 찾아 수집하는 거죠. 한때는 덜 마른 시멘트에 남겨진 발자국을 수집했고 그전에는 산타클로스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니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포르노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니노는 사진 속 인물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아멜리에 덕분에 사진 속 남자 한 명을 만났을 때는 보물이라도 찾은 것 같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즉, 니노는 사진 속의 인물들처럼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아멜리에를 구원할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아멜리에는 화가의 조언을 통해 남자의 손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멜리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여행을 떠나며 화가는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아멜리에는 아멜리에의 성장기이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특히 연애에 있어서 상처와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두려워하겠죠.
그렇다고 집에서 야동이나 보고 편협한 글에 사로잡혀 김치년이 된장남이니 이딴 소리나 짓거리지 마시고 현실 세계로 나가세요. 인간은 결국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딘가에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니노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단